오늘 보신 물건은 춘천에 있는 원룸형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가 경매 물건에 나왔는데 일단 층수가 3층인데 마치 1층 같은 3층이라 일단 다른 물건들에 비해서 경제적 가치는 조금 낮아 보여요. 그리고 또 이 물건에 하자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게 왜 하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유찰이 계속해서 거듭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매 초보자들이 요 유찰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은 낙찰을 받아갈 수 있는 실수를 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보면 여기 보면 197번 주택 임차권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거든요. 이 공사에서 보증금 전액 변제 받지 못하더라도 잔존 임차인만 반환 청구를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에 동의한다라고 말소 확약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말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만약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여기 가로 열고 여기도 이성민이라고 써 있으면 요 사람 이름이 써 있으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사람 이름이 써 있지 않아서 이게 이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사람이 의심을 해볼 수 있게끔 만든 이유가 여기는 5,500만 원인데 여기는 5,450만 원이거든요. 내 보증금이 묶여 있으면 그 보증금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채권액을 등록을 해서 청구를 하지 50만 원을 빼고 청구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랑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 전입 날짜도 확정일자 날짜가 달라요. 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는 전입이 없고 이쪽에만 확정일자에만 있거든요. 왜 전입을 안 했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돈을 대출해줘서 보증을 해줘서 저소득이나 신혼부부들이 여기에 들어갔다가 살다가 보증을 못 받고 나왔다 한다면 그 사람에 해당하는 확정일자가 전입일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도 좀 의심스럽고 이름도 안 나와 있는 것도 의심스럽고 날짜가 다른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등기부등본과 이제 법원 그 경매계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에 취득을 하셔가지고 계속 보유하시다가 강제경매 개시 결정에 들어가요. 근데 이게 25년 2월 25일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면 서울보증보험을 가입을 한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채권자가 서울보증보험인데 이 서울보증보험이 LH가 임차인으로 있을 때에 가입한 보증보험사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세입자가 아까 이땡땡님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의 경매 개시 결정은 아닌 걸로 보여요. 일단 추정은 해보는 건데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아까 임대차 기간이 2026년까지였거든요. 아직 임대차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경매 신청했을 확률은 적습니다. 그래서 먼저 있던 임차권자가 보증공사의 그 보증을 받아가지고 나오고 그럼 이 서울보증공사에서 그 채권을 양수했기 때문에 이 물건을 경매를 넣은 겁니다. 근데 정말 이게 법의 사각지대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말소 기준 권리가 현재 이 강제 개시 결정 등기가 가장 최초거든요. 여기 보시면 근저당도 없고
그 다음에 임차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안 되니까 요 부분은 아닌데, 이제 말소 기준 권리 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강제개시 결정 등기 25년 2월 25일 이전에 어떤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을 하게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추가로 인수하게 됩니다. 즉 낙찰을 받게 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말소가 되고 그 이후에 말소 기준 권리가 없을 당시에 또 다시 들어온 선순위 임차인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약간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게 낙찰자에게만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먼저 안전하게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들어왔던 임차인이 임차권 등록을 하고 나간 이 임차인이 결국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가지고 돈을 받고 나갔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만 결국은 이건 또 서울 보증보험이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일반 임차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 대신은 아무개 홍길동이라고 5,450만 원에 만약에 이분이 임차를 하고 보증보험도 들지 않았다면 이분이 임차권 등기를 했으니까 이젠 안전하다 하고 이분이 이사를 나가고 강제로 소유자가 이 문을 따서 새로운 어떤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를 주게 된다면은 그 후순위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또 갖게 되기 때문에 선순위로 임차권을 설정해 놓고 나간 임차인이 결국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물론 이 물건이 그러한 형태로 됐다는 건 아니고 이 뒤로 들어온 임차인이 등기부 등본을 보질 않았다든가 아니면 등기부 등본을 봤는데 그거를 이젠 어떤 임대인이 됐건 이 집을 중개를 한 사람이 됐건 누군가의 사기에 의해서 그 서류를 조작한 거를 보고 계약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난처한 상황이 된 거죠. 후순위 세입자의 경우 진정한 세입자이라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사기로 인해서 이렇게 당한 거거든요. 근데 이 물건은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어떠한 물건에 있어서는 뒤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임대인과 짜고 쳐가지고 이런 구조를 이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선순위 임차인이 있던 물건에 그분이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간 집을 강제 개문을 해가지고 또는 그 잘 모르는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해서 그냥 번호를 알려주고 갔다고 쳤을 때 이 문을 열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데 이 새로운 세입자가 이런 사기를 모르는 세입자가 아니라 임대인과 새로운 세입자가 서로 공모해서 실제로 임대인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5천만 원이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가 6천만 원에 돼 있었다 했을 때 임차권 등기 나가고 5천만 원을 실제로 임대인에게 이체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임대인 통장으로 실제로 돈 5천만 원이 들어가고 임대차 계약서도 작성을 해주게 되면 실제로 전세 계약을 한 것처럼 대외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모한 새로운 임차인은 그 집에 거주하게 되죠. 그리고 추후에 이 임대인은 그 돈을 어떤 식으로 세탁을 해서 이 임차인 같이 공모했던 그 사람에게 돈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대외적으로는 돈을 전세금으로 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을 파다 보면은
이거는 사기로 인한 전세 계약을 만든 것이 됩니다. 이 만든 실익이 뭐냐면 본인들은 손해볼 게 없습니다. 왜냐면 돈을 주고받고 했기 때문에 서로 채권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외적으로 봤을 때 이 선순위 임차인이 이 집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지 못해서 결국은 경매를 통해서 환가에서 돈을 받아가야 하는데, 그 받아가는 환가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 공모한 그 다음 선순위 임차인 때문에 이 물건이 낙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결국 낙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살 사람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환가를 못 받아가게 되고, 그러면 만약에 이 임차권 등기한 사람이 이 물건을 사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분이 낙찰자가 되어서 이 물건을 낙찰받게 되더라도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공모한 선순위 임차인이 명도 대상이 되질 않아요. 말소 기준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경매 물건이 1년 전? 2년까지는 아니고 한 1년 전부터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마 이 경매 말소 절차상 하자를 파고든 사기꾼들 때문에 지금 이런 물건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전에도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밝힌 바가 있는데, 임차권 등기도 전세권과 마찬가지로 이 임차권 등기로 인해서 경매를 진행을 하게 될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런 경우에는 얘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전세권도 사실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 채권자가 아니거나 배당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소되지 않거든요. 그렇듯이 이러한 임차권 등기도 임차권 등기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거나 배당 신청을 하는 경우 말소가 될 수 있게끔,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게끔 해야 이런 사기성, 뒤로 들어오는 악의 임차인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런 물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향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 끝에 집에 있습니다. 한 4평 정도 되고요. 위치는 강원지방 춘천지방법원 근처에 있고요. 인근에는 이렇게 하천이 흐르고 있어서 운동하기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름 신시가지인 이 퇴계동이랑 가까워서 생활권도 괜찮고요. 강원대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서 학생들 수요도 괜찮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병원도 있어서 간호사들 수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선순위 세입자가 2명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얘는 무한 유찰이 되는 것밖에 방법이 없고, 진정한 만약에 임차인이시라면, 뒤에 들어오신 분이 진정한 임차인이시라면 선순위 임차인, 임차권 등기를 한 선순위 임차인이 조금 재무적으로 조금 손해를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물건이었습니다. 네, 물건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들도 이 물건을 한번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